안녕하세요.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뉴스 읽어볼 텐데요. 첫 뉴스 뽑은 거는요. 아파트 매매 시장 못 버티나? 올해 거래량 절반 이상이 전월세. 데일리안의 11월 29일 뉴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입 줄었는데 건보료만 크게 올라. 집값 튄 은퇴자들의 비명 해서 동아일보 2019년 12월 2일 오늘 뉴스고요. 이주열 주택 가격 상승 기대 높아져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 연합뉴스 이것도 11월 29일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서울 사람이 광주 부동산 매입에 열 올린 이유 해서 11월 29일 머니S의 뉴스 이렇게 4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아파트 매매 시장 못 버티나? 올해 거래량이 절반 이상이 전월세. 데일리안의 11월 29일 뉴스입니다. 올해 전체 거래량 중 58.21%가 전월세 거래, 지난해보다 7%포인트 증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일대 아파트값 오르자 임대 수요 매매 거래 미루고 있어. 매매 중심이던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전월세 거래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주택시장 고강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사고 파는 대신 전월세 등 임대에서 머무르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등 임대 수요들은 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지자 임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해석이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거래가 줄어든 반면 전월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실제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매매와 전월세를 포함한 아파트 거래량은 66만 8,675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58.21%에 해당하는 38만 9,210건이 전월세 거래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기간 51.68%, 80만 4,963건 중 41만 5,995건, 2017년 같은 기간 49.7%, 88만 5,653건 중 44만 157건 보다 전월세 거래 비율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주목할 점은 주택시장의 고강도 규제로 매년 매매 거래량은 눈에 띄게 감소하는 데 반해 전월세 거래량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15년 66만 5,977건, 2016년 57만 1,261건, 2017년 52만 8,312건, 2018년 43만 6,630건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2015년 52만 8,948건, 2016년 52만 6,819건, 2017년 53만 2,332건, 2018년 49만 7,248건으로 매년 약 50만 건의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건설사들 역시 임대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만 2,932가구에 불과했던 전국 임대주택 공급량은 2014년 6만 691가구, 2015년 6만 320가구, 2016년 6만 9,431가구, 2017년 6만 8,642가구, 2018년 6만 8,068가구가 공급됐다. 올해 1월에서 10월도 6만 4,197가구의 임대 아파트가 공급되며 6년 연속 6만 가구 이상 임대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시장 고강도 규제가 계속되며 전체적인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전세 비율은 늘어나며 임대시장이 확대되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근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함께 일부 지역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 반등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낮아진 만큼 보금자리 마련의 옥석 가리기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덧붙였다. 최근
특히 최근 정부가 부산과 남양주 일부 지역에 적용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면서 일대 아파트값이 상승하자 아파트 매매가 어려운 수요들이 임대에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는 해석이다. 게다가 분양가가 높아지자 최근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민간 임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제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일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에서 공급 중인 민간 임대 아파트 일산 2차 아이파크는 지난 6일 국토부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함께 임대 문의가 더욱 크게 증가했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 상황에 따라 매매가와 전세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안 권희상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 읽어볼게요. 동아일보고요. 수입 줄었는데 건보료만 크게 올라. 집값 뛴 은퇴자들의 비명. 박성민 기자입니다. 11월 2일 오늘 뉴스이고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남모씨 79세는 지난달 13만 8천 원이 찍힌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한숨을 내쉬었다. 2년 전 8만 9천 원 정도였던 건보료가 55%나 올랐기 때문이다. 79제곱미터 약 24평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최근 2년간 크게 오른 영향이었다. 김 씨는 한 달에 아파트 관리비와 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을 쓰지만 수입은 국민연금 약 30만 원과 연금보험에서 나오는 15만 원이 전부다. 김 씨는 모자란 돈은 은퇴 전 모아둔 것에서 조금씩 헐어쓰고 있다며 자식들 결혼시킨다고 퇴직금을 많이 쓴 터라 수입의 3분의 1을 건보료로 내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소연했다. 공시가 인상, 피부양자 탈락, 이중고. 노년층은 은퇴 후 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건보료 부담은 오히려 늘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 데다가 올해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기준으로 14.02% 오르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은 은퇴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는 달리 소득 외의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를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해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더 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가구당 평균 7.6% 올랐다. 전체 지역가입자 약 758만 가구 중 258만 6,380가구의 건보료가 올랐다. 집 한 채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건보료 인상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도 별도로 내기 때문이다. 지난달 건보료가 17만 3,420원에서 20만 810원으로 15.8% 오른 김모 씨 70세는 40년 동안 산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라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며 공시가격이 급등한 이유를 자치구에 문의했더니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역 가입자 전환을 최대한 미루는 은퇴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2년 전 군에서 전역한 김모 씨는 61세, 곧바로 4대 보험에 가입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월 300만 원이 넘는 연금 소득 때문에 건보료를 40만 원 이상 내야 할 처지였기 때문이다. 최근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70대 김모 씨도 요양보험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장 가입자가 됐다. 소득 파악 투명해져도 재산보험료는 그대로.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린 1989년의 잣대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는 집과 차량에도 건보료를 매겼다. 하지만 2009년
50%였던 소득 파악률이 2017년 92% 수준까지 올랐는데도 개선이 더디다.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정부도 2017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재산보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바꾸고 있지만 가입자의 체감 온도는 낮다.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의 비중은 아직 총 보험료의 45.5%나 된다. 2022년 2단계 부과체계의 개편안이 적용되면 건보료 부담을 호소하는 노년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금이나 금융소득 등 연소득 2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기준 3억 6천만 원 초과이면 연소득 1,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영제에서 탈락돼 지역 가입자가 된다. 박영재 한국은퇴생활연구소 대표는 60대 이상은 자산이 85% 정도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쏠려 있기 때문에 노후의 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가입자들이 느끼는 형평성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보료는 현금성 자산의 변동에 맞춰 부과하는 게 맞다며 건보료 인상 상한을 물가 상승률로 맞추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재산 보유가 아닌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은퇴자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일정 수준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노년층이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고액 자산가들의 무임승차를 막아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2년 7월부터 재산보험료 공제 한도가 과세표준 기준으로 5천만 원으로 확대되는데 이를 1억 원 정도까지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였습니다. 동아일보였고요. 다음 뉴스, 건보료가 문제긴 하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사람이 광주 부동산 매입에 열 올린 이유, 머니S 뉴스고요. 2019년 11월 29일 뉴스입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산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쏠리면서 잘못 읽었네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쏠리면서 서울 사람들의 부동산 원정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울 거주자들이 광주 주택을 대거 사들이면서 주택 매입 거래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29일 부동산 큐레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렙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0월 서울 거주자의 광주 주택 매입 거래량은 688건이다. 이는 2006년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월별 거래량이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이며 서울 거주자들의 광주 주택 매입한 월 평균 105건 거래량의 6.5배나 많은 수준이다. 이 중 광주 남구 주택 매입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거주자들이 광주 주택에 매입한 688건 중에 광주 남구에 매입한 것은 627건으로 전체 91%를 차지한다. 서울 거주자들이 광주 남구의 주택 매입에 나선 것은 남구 봉선동에 대한 미래 가치가 재평가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광주 봉선동의 아파트 가격이 주춤했지만 봉선동은 광주의 핵심 지역으로 불리고 명문 학군이 집중돼 있어 주거 지역으로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여기에 1980에서 90년대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들이 많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대열 경제만렙 리서치 팀장은 광주의 경우 최근 부동산 규제에 가로막힌 서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어 서울 거주자들의 원정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그중에서도
광주의 핵심 지역인 남구 봉선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창성 기자입니다. 머니에스. 이제 마지막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열 주택가격 상승 기대 높아져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 연합뉴스입니다. 김현숙 정수연 기자이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하는 공간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상승 기대 높아져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 정하종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따르면 주택 매매 가격은 10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다. 수도권의 상승폭은 확대되고 비수도권의 하락세는 멈췄다. 주택 전세 가격도 청약 대기 등에서 따른 전세 수요 증가로 수도권의 오름세가 커지면서 상승 정환했다. 이 총재는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의지가 워낙 확고해 주택 매매 가격 방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정부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따라 주택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주택가격 움직임에 직접 대응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 가뜩이나 높은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할 수 있어 금융 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내년 주택 매매 가격은 입주 물량 감소, 개발 호재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가 지속적인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이 줄고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대기 수요가 늘면서 소폭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자, 연합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뉴스 읽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